오늘의 고민을 함께합니다. 오늘은 우리 카페에 올려주신 사연 블랙님이 올려주셨죠? 네, 이제 참 길게 사연 올려주셔서 꼭 풀어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방송에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연이죠, 은지 씨? 네, 용기 내어 제 사연도 올려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응원 메시지도 남겨주셨고요. 요즘은 도경 선생님의 셀프 사주보기 코너를 반복해 들으면서 혼자 사주 공부 중입니다. 사주가 이래서 내 성격이 이런가 싶어서 재미를 느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 사주와 진로, 직장운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1989년 1월 13일 20시 저녁 8시에 태어나셨네요. 네, 여자분이시네요. 취직이 안 돼서 2년쯤 놀다가 대기업의 파견직 사무원으로 일한 지 이제 1년이 되어 갑니다. 곧 있으면 계약직이 돼요. 그닥 제적성과 맞는 일은 아니지만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고민만 쌓여갑니다. 주로 인문학적 공부를 했었는데 이걸로 밥벌이는 못할 것 같고 제 사주를 보니까 재성이 하나도 없던데 이래서 저 제대로 먹고 살 수는 있을지 걱정입니다. 친구들과 종종 사주 부스 같은 데 가서 물어보면 군인이나 경찰 쪽으로 가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그쪽은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정관이 3개나 있으니 공무원 준비를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하필 월지가 편관이라 개혁가나 쿠데타 이런 설명 들으면 심란하기도 합니다. 월지가 편관. 편관이신 분이구나. 평소 고민이 많고 쉽게 우울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관에 대해 설명하시는 대부분이 저에게 들어맞아요. 제가 어떤 방면으로 직업을 가지면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만세력 어플로 친구들 사주도 대충 봤는데 오행이 다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저뿐이더라고요. 풀도 없고 물로 태어난 저와 극한은 토가 제일 많고요. 생일을 바꿀 수도 없고 인생 너무 각박하지 않은가 싶어 우울해집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께서 직장운과 진로운부터 말씀해 주시면 여기 짜잘짜잘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셔서 네. 그래서 이분이 일단 태어난 게 물로 태어나셨죠. 네. 그런데 계절적으로 보셔야 돼요. 관은 그 이후에 보셔야 됩니다. 네. 물인데 언제 태어났어? 아주 추울 때 태어났어요. 1월 달이면 거의 물이 얼어있을 상태죠. 네. 그러면 어때요? 물이 얼어있으면 움직이기 싫어해. 깨어른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당연히 그러려면 불이 필요한데 사주에 불이 없죠. 진짜 없어요. 불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재성이죠. 재성은 실행 능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머리도 굉장히 좋으신 편이고요. 마음 씀씀이도 굉장히 좋은 타입인데 불이 없기 때문에 활동성과 실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분 도대체 뭐하냐? 이분한테 공무원, 군인, 경찰은 진짜 안 해요. 관이라는 건 당연히 네. 그쪽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나한테 즉 맞는 건 휘신일 때 용신이나 희신이 됐을 때 내가 그쪽으로 가서 내가 뭐 또 명예나 지위를 휘저잡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간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소극적인 면이 많고요. 남 앞에 드러나는 걸 싫어해요. 그럼 이분한테는 일지에 있는 편인을 쓰라는 거죠. 편인을 쓴다는 거는 뭘까요? 학자, 학문 혹은 창의성이 바탕된 직업이에요. 작가라든지 그렇죠? 뭔가 만들고 표현하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좋으신 건데 손기술은 없습니다. 재성이 없거든요. 그러면 간과 인이 가는 관인 상생의 구조로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무엇보다 책을 좋아한다고 하셨어요, 정말. 좀 사기성이죠. 네. 근데 그것만 해도 직업이 되는 건 아니고요. 관은 어차피 이분이 가장 많은 성분이기 때문에 가셔야 되죠. 관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냐? 벼슬관, 벼슬해라. 그렇죠? 그런데 공무원은 아니에요. 그럼 어떤 그런 거예요? 조직보다는 조금 봉사 조직, 활인업이라고 그러죠. 이분은 개수 입장만 본다더러 하늘에서 내리는 비예요. 이런 분들은 원래 사람을 도와주고 움직이는 활인업 분야가 적합하다라는 거죠. 뭐 자원봉, 봉사자 이런 그렇죠. 그런 건가요? 근데 굳이 이게 내가 힘을 들여서 봉사한다 해서 활인업이 다 아니고요. 글을 썼는데 이게 사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글이다. 그것도 활인업의 일부가 되는 거고 글이 굳이 안 했다 하더라도 사람 일일이 뒤에서 챙겨주는 거. 매니저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담해주는 코디네이터 역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적합하신 그러면은 거죠. 지금 도영 선생님도 활인업이에요? 저도 할인업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위하는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사람을 위하는 직업이 활인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활빈당처럼 사람을 돕고 사람을 어시스트 해줄 수 있는 그쪽 계통의 직업이 가장 적합하세요. 그럼 과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뭐 심리 쪽이라든지
아니면 글을 쓰는 창작가라든지 그게 원래 제일 좋으신 것 같고요. 달리 공무원 이런 데 가셔버리면 일복은 너무 많아요. 이렇게 간이 많은 사람들이 일을 자처하거든요. 그래놓고 자기가 나중 되면 후회한다? 윗사람들이 뭐 해라 그러면 됐고 뭐 변명 안 하고 예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은지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요? 하고 할 수 있어. 네. 말 그대로 이렇게 식상이 강해버리면 간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은지 이- 어때요? 그래요? 지금 선생님 제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제가 왜요? 그러니까 은지 씨가 나쁘게만 얘기는 하겠지만 굳이 네. 내가 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억지로 강요를 한다면 안 한다고 반감을 사는 사람들은 식상이에요. 근데 간은 위에서 시키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즉 나는 지금 뭐 계약직이라서 6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갑자기 직장에서 윗사람이 나한테 8시까지 나무래. 계약직인데 그럼 그 보통 은지지 비교 할까? 아무튼 식상이면 싫어요. 좀 이거 하고 갈 거예요. 하고 생각한단 말이죠. 또 표현이 또 나올 수밖에 하지만 없어요. 예쁘게 표현하겠죠? 네. 그런데 관들은 그런 거 없어요. 심지어 야근까지 시키면 무조건 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 되면 후회하죠. 당연히 윗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분이 시켰는데 하니까 또 시키는 거예요. 그게 직장인 구조거든요. 그쵸. 얘는 뭐 했는데 얘는 막 하기 싫어 뺑글뺑글 그러면 막 하게 그래. 안 하지. 그러면 자기도 못 시켜. 부리기 자기도 쉬운 사람을. 불법적인 거 아니까. 그런데 이분 같은 시키는 대로 경우 잘하는 사람. 그렇죠. 이렇게 간이 많으면 위에서 하는 말은 거의 신의 말로 공정한다. 듣는 거고 뒤에서 욕하겠죠. 나만 다 시켜.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어느 조직에서는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간에 차라리 속박되지 말고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계통의 직업으로 가시는 게 좋은데 올 내년에는 공부 안 되죠. 작년 올해 내년은 이분한테 화운이 들어왔습니다. 화가 들어왔다는 말은 불이죠. 돈 버는 운세요. 네. 그러니 공부를 언제 해야 되냐요? 2016년. 인성은 그렇죠. 그때가 금이 뜨기 때문에 위에 또 화가 있습니다. 그때는 돈 벌면서 약간 여유를 가지고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준비하시는 게 좋죠. 그렇고 가다 보면 이제 한 향후 5년 이후부터 물이 들어오시고 이때부터 모든 게 좋아집니다. 이분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자신감이고 활동성이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딴 거 보면은 평소 느끼기에 제 성격이 까다롭고 말이 날카로워서 주위에 사람이 적은 것 같대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또 다른 걸 물어본 게 혹시 외로운 사주냐고 아니면 관이 많아서 외로움을 타는 것 뿐이냐 이러셨거든요. 둘 다 맞는 말 같아요. 외로운 사주입니다. 관이 많아서 남자가 많은 게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많아버리면 우리 남자를 두려워하죠. 아, 만나는 걸? 사귀고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또 막상 걸 사귀었을 때 그게 굳이 남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어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게 돼요. 남자에 대해서. 남자든 사람이든 일이든 말이죠. 뭐 자기가 그걸 버티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자기 스스로 외롭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유치한 말 나를 사랑해라 그런 말은 이분은 누군가의 관계를 맺으면 나보다는 상대방을 너무 위하는 게 이렇게 간이 많은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외로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금 이기적으로 사람을 상대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네. 그다음 자기 사주만으로 가족들과의 간단한 궁합이나 관계도 알 수 있나요? 엄마하고 궁합을 보고 싶었는데 네. 출생신고를 늦게 해서 정확한 날짜 모르신다고. 그래서 어디서 듣기에 전 평생 엄마가 따라다니는 사주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가요? 성격이 안 맞아서 자주 부딪히는 편인데 혹시 같이 지내면 서로 깎아먹는 사주는 아닌가요? 자, 그 말씀을 왜 듣냐면 이분이 일지가 인성이라서 그래요. 일지의 원래는 자리는 배우자거든요. 네. 근데 인성이란 말은 이분한테 엄마가 되죠. 금이 이제 엄마를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일지에 엄마가 있는 사주를 같은 경우에는 네. 엄마가 이 따님에 대해서 조금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가 많은 편이고요. 네. 약간 좀 기가 센 면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네, 혹시 저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제 사주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를 느끼는 건데 이게 도움이 되시는 분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용신, 희신, 기신 이런 구분이 되는데 그게 뭐예요? 용신, 희신은 나한테 이로운 성분, 아, 기신은 나한테 안 좋은 성분이죠. 네. 저 이분한테 이 금이라는 성분은 나한테 좋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좋은데 여기서 조금 깊이 있게 가버리면 그러니까 이 금이라는 게 나를 생해주는 역할을 안 하고요. 옆에 축이란 금하고 합을 하고 있거든요.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할까요? 엄마가 나한테 뭐라 하는데 내가 이 말이 전부 다 좋게 안 들려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말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분이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조금 나쁜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평생 따라다닌다기보다는 이분이 빨리 독립해서 나가는 게 더 필요하다 말씀드리는데 그런 자신감을 회복하셔야 되겠죠. 그다음 만세력 어플을 보니 제 사주가 겨울에 물로 태어났는데 흙이 많아요. 수와 토는 극이라고 하는데 이건 강한 사주인가요? 약한 사주인가요? 약한 사주입니다. 오. 근데 이 사주에서 강하다 약하의 구분보다는 네. 시급한 거는 조후예요. 사주가 너무 차가워요. 습기가 많고. 음. 그래서 불이 필요한 사주라고 말씀드립니다. 불이 필요한 사람? 네, 그럼 불이 이분한테는 용신이네요? 그렇죠. 불이 가장 필요하고 이제 억보적인 관점을 보면 이제 금으로 생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사주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파악을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으로도 궁금한 것 같아요. 친구 중에 11시 59분에 태어난 친구가 있대요. 근데 네. 만세력 어플로 보면 꼭 다음 날로 넘어가 버려서 본원이 달라지는데 이럴 때는 어느 날짜에 본원이 맞는 건가요? 하셨어요. 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부분인데 11시 반이면 네. 이제 그 야자시나 조자시로 바뀌게 돼요. 네. 그러니까 보통 12시 기점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사주들은 그날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날로 가는 사주는 그 12시가 지나버리면 다음 날로 당연히 보겠죠. 시간의 구분 11시 반이고요. 이것도 저희가 느끼기에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그런 사주는 저는 이제 두 개를 놓고 봐요. 두 개를 놓고 몇 개 질문을 던진 다음에 어느 게 더 맞는지 그걸 이제 임상을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구나. 네. 네, 이 정도로 질문은 끝났고요. 지금 끝났어요? 네, 질문 다 하셨는데 여기 뭐 이렇게 써줬어요.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민망하네요. 긴 글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사주쇼 가족들 모두의 행복을 빕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블랙님 사연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앞으로 더 행복해져야겠죠. 네, 블랙님의 사연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떻게 궁금증은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네. 또 여러분들의 사연 항상 받고 있으니까요. 또 사연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사주쇼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여러분, 저희 사주쇼 카페에 많이 가입해주세요. 요즘 좀 언니 가입자가 없죠? 어떻게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홍보를 안 했잖아. 아, 응. 그런가? 네이버에 왜냐면 우리 그래가지고 지금 누가 더 많이 인기 있는지도 모르지? 맞아. 은지 씨 비키니 입어야 되는데요. 왠지 네, 여러분. 비키니 입을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네이버에 김하정의 사주쇼 치시면 되죠. 그럼 바로 네. 네이버 카페에 올 수 있고 글을 많이 쓰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등급이 올라가니까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등급 많이 오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삼겹살이 조아님도 겹살이 그렇고, 조아님. 또 누가 있었죠? 노잉님, 엘런님, 초식남님, 초식남님, 심플마인드님 굉장히 많아요. 수선의 신. 아 수선의 신님 맞아. 등급이 다 막 열심 멤버 뭐 앨런님도 네, 그런 식으로 올라가셔서 나보다 저희 사실 멤버들만큼 등급이 높아요. 다들. 그렇군요. 네,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사주쇼 카페에 가입해 주시면 저희와 네.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해요. 우리는 맞아요. 댓글 바로바로 달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페 가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사연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Say no.